동양TV 주간 핫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석, 서다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소식 이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네. 실종된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더욱이 총격 후에 시신을 불태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이 피살된 다음 날 유엔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 사망한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우선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하자면 지난 2012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어업지도선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를 해왔는데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지난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뚜렷한 근거는 있는 건가요? 정말로 A씨가 월북을 시도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군 당국과 해경은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과 A씨가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이런 첩보를 종합해봤을 때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정말로 월북을 시도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그 A씨의 경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이라고 하던데요. 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이번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경고하고 군의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이 총에 맞고 시신까지 불에 탔다고 하면은 굉장히 억울할 텐데요. 네. 자진월북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코로나 소식 알아봐야죠. 네, 지난 20일부터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였는데요. 또다시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정말 추석이 바로 코앞인데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정부는 확진자가 다시 100명대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이동 제한을 권고는 하고 있지만 추석이라는 연휴 특성을 고려할 때 많은 국민들의 대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고향 방문까지 자제하라고 정부에서는 권고하고 있는데요. 휴양지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각 지방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고향 방문 대신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주와 강원도 지역에서는 연휴 기간 이용할 비행기나 펜션 등이 모두 매진됐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고향까지 방문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여행을 간다.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4차 추경 소식도 알아봐야죠. 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는데요.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 기로에 논란이 됐던 통신비는 16세부터 34세까지 또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34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국민들은 통신비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네. 35세에서 64세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해당 연령층에서 지금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을 제외함으로써 통신비 지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계층만 통신비 지원을 안 한다는 정부의 발상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4차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또 다른 지원금 지급 현황은 어떤가요? 네, 통신비 선별 지급에 따라 아동특별 돌봄비 지급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됐는데요. 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넓히고 국민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도 확보키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는 기본 100만 원을, 소득이 감소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 PC방 등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에는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원금 지급이 국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한데요. 정부가 내놓은 이 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솔직히 말해서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보죠. 네, 연평도 총격 사건과 코로나19 좀 어두운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좀 밝은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밝은 소식도 있나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영화감독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2명이나 이름을 올렸다고 하니까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아티스트 예술가 부분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팝스타 더 위켄드, 셀레나 고메즈, 첼리스트 요요마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요. 리더 부문에서는 정은경 청장이 미국의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필두로 시진핑 중국 주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 등 거물급 정상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인 명단에 이름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네, 지난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지난해에는 방탄소년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빛낼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40대 가장이기 때문일까요? 이번 주는 40대 가장이 총격을 당해 사망하고 시신까지 불에 타 훼손됐다는 소식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깊은 속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참담한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자진월북의 의사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족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부디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확산되지 않는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추석 명절이 지나고 10월 8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